세상에는 정말 많은 부자들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견뎌냈는지를 책, 강연, 유튜브 등등을 통해 알고 인사이트를 얻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그들은 뇌과학, 종교를 넘어 뭔가 모를 어떠한 힘을 강하게 믿고 이를 진취적으로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무한한 기회를 가져다주는 에너지인 잠재의식, 무의식의 힘인데요. 잠재의식의 아버지, 성공학의 대가, 세계적인 영적 스승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라는 책에서 말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행동 3가지를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행동 첫 번째,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멈춘다. 월세를 낼 돈이 없어, 생계를 잇기에도 빠듯해, 사업이 잘 풀리지가 않아, 공과금을 낼 돈이 없네 등등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178페이지에 가난하다는 생각이 가난을 부르고 생각은 언제나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지능도, 학벌도 아닌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항상 잘 되는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잘 되는 사람은 보면 항상 웃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쓰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며 뒷담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즉,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과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는 그 부정적인 언어가 곧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 타인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 등도 결국 그 행동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에 대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귀하게 여기며 행동과 말을 조심합니다. 타인에게 대접받기 위해선 내가 그 대접받고 싶은 행동을 타인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 나의 행동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기 힘들어하며 탓을 합니다. 환경적인 탓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탓도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탓을 해버리게 되면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고민해보고 다시 풀며 해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실수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핑계만 된다면 틀린 문제를 다른 상황에서도 또 틀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원인 분석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탓을 하게 되고 남 뒷담화를 하게 되며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279페이지에서는 잠재의식은 진담과 농담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우리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 그 말과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더 크게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 되거나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바로 내 안에는 무한한 보고가 있기에 모든 욕망은 즉각적으로 충족됩니다. 라고 확언을 하라. 무리해서 1시간에 50번씩 긍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부의 방해를 받거나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정신적인 딜레마가 빠졌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행동 두 번째.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의 확언을 한다. 2016년 리우 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연속된 실점으로 13대 9가 된 순간 역전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경기에서 박상영 선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자기 암시를 통해 역전승을 만들어냈던 순간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된다. 예, 샤론 드골의 말처럼 결국 사소하다고 느끼겠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승리를 원한다면 승리 확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의 확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부자와 나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 시도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내 안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잘 안 되면 그땐 어떡하지? 자금을 어디서 마련하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세금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등등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걱정인 것이지요. 그럼 이럴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자들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신을 갖고 부딪혀 보는데요. 186페이지에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비롯한 많은 것이 넘쳐나고 내 안에 무한한 창조력이 살아 숨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풍요로운 정신을 길렀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41페이지에서는 잠재의식의 창조 법칙은 내가 생각하고 확언을 하는 이미지와 닮은 것을 현실에 나타내주고 내가 생각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간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공을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삶은 나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도전을 할수록 그 도전이 클수록 우린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보통 큰 도전을 하는 부자, 성공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때 그들이 용기를 얻는 방법은 확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확언을 통해 더욱 자신의 목표를 또렷하게 새기고 확신을 갖고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여기에 수반되는 노력, 공부 등은 당연히 기본인 것입니다. 확언을 하는 것은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즉 도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리우 올림픽에서 박상현 선수도 불안한 마음, 긴장된 자기 마음에 용기를 주기 위해 저 말을 계속 본인에게 해주었을 겁니다. 결국 두려움을 없애주고 용기를 주는 확언이 용기 있고 대범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196페이지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 안에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살아 숨쉬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나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으며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속성과 자질, 잠재력을 갖췄다 등의 확언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 모두 나 자신을 믿기 어려울 때, 도전과 선택이 어려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이렇게 확언해 보세요. 내 안에는 무한한 능력과 에너지가 있다. 난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닌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고 풍요롭고 행복하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장비를 갖추고 태어났어 라고 확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196페이지의 말처럼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겠죠. 성공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이니까요.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샤론 드골의 말을 기억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확언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믿고 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행동 세 번째.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기리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는 필연적으로 물리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주식 공부든 자기 개발이든 많은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당근 없는 책짓질로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들고 인풋이라는 칭찬과 감사 없이 아웃풋만 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결국 그 행동을 해야 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 감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아, 오늘 이만큼 했네. 보기보다 많은 걸 해서 참 보람되고 감사한 하루다. 고생했다. 등등 자신을 격려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책에서는 약간 다른 점이 감사의 시간을 가질 때 나에 대한 감사가 아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선의와 잠재의식이 이어져 삶의 풍요로움과 세상에 흐르는 부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결국 부자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나만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주변의 환경,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 나의 성공과 하루가 만들어진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나를 도와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성공한 사람, 부자처럼 그릇이 큰 사람들은 기도마저도 본인만의 감사,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행복과 감사의 기도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기 전 감사 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저도 이 부분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 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에서 나오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행동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3가지가 말하는 것은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생각한 대로 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안 나시나요? 저는 요즘 그런 순간이 있으면 정말로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확언을 합니다. 할 수 있다. 내 안에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서 난 할 수 있어. 그러면 그전에는 두려워서 행동으로 안 옮겨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다면 말하는 순간 정신이 들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방향도, 관점도 긍정적이게 바뀌게 되고요. 결국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라는 게 존재하고 방법이 있습니다. 용기 낼 수 있는 그 해답과 방법은 용기를 내고 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해답이 있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답이 주어지고 방법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용기 낼 수 있는 확언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끈기를 갖고 도전한다면 분명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그릿그릿TV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